또는 대신하는 글자죠. 이거 마지천이라는 글자고요. 이 마지천자가 좀 더 간단하게 마지천자부터 설명하는데, 이 마지천자는 사람의 손이 오른손을 간략하게 표현 형태가 바로 이렇게 되잖아요. 손가락 5개를 많은 걸 3개로 줄이니까 손가락 3개에다 손목으로 이어진 부분이요. 거기에 촌구라고 해가지고 이 맥을 짚는 부분이요. 촌구 부분에다가 점을 찍어가지고요. 그 형태가 정형화돼서 오늘날 글자로 정형화되는데, 손목에서 촌구 부분이 한 마디되는 부분에 있다고 해서 이 마디를 뜻하는 글자예요. 마디를 뜻하는 마디촌이라는 글자인데, 그런데 이 글자가 자역의 바탕이 손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가 달라붙은 손과 관련된 글자가 많아요. 이 마지천자가 어디가 달라붙은 손과 관련된 글자가 많은데, 그 글자들이 집이 이렇게 있고요. 글자들이 이게 손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걸 정화시키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여기서 점이 없는 상태에서 정형화된 글자가 또 글자 아니에요? 점이 있는 것은 마지천자고. 근데 이 점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대로서 점이 추가가 돼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 이걸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마천자로 써도 이게 손으로 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손에 뭔가를 두고 집을 지키는 상황이죠. 또는 이런 경우에요. 이게 우리가 줄부라는 글자도 마천자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줄부자가 앞에 사람이 있고 뒤에 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앞 사람한테 손으로 뭔가를 전달해 주는 모양을 갖다가 표현했는데, 이것도 그대로 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그대로 정리시키면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 이렇게요. 그런데 이렇게 안 쓰고 점을 추가해가지고, 그러니까 한자에서 글 쓰는 사람들이, 서예하신 분들이, 서예라는 것은 서예가 예술이잖아요. 예술 추구인 것은 미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가액도 오고 생액도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가액을 오고 생액도 오고 그런데, 이 돌석자를 갖다가 이렇게 쓰냐고 이렇게 점을 찍어서 쓰기도 해요. 서예하신 분들은.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먹이 떨어져가지고 잘못해서 점 찍어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기생기자도 이렇게 쓰지 않고 이 칠복자로 바꿔서 이렇게 쓴다니까, 이게 생략을 해가지고 기생으로 만들지 않는 거지. 그 남강에 가면은 농계 비석에 기생기자 이렇게 써놨어요. 서예하신 분들이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탁구를 떠서 해놓고 서예 글씨를 놓고 새긴 글자를 돌에 파낼 테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사실은 원래는 점이 없이 이렇게 쓰였던 거예요. 이렇게 점이 없이 점이 없이 이렇게 쓰인데, 나중에 이 점이 추가돼가지고 마지천자가 된 거예요. 이게 그냥 손이요. 손으로 뭔가를 들고 있어요. 그 뭔가를 든 것이 이제 이거이죠. 이게 그럼 뭐이냐? 요게 정형화돼서 이루어진 글자가 이제 이거. 예. 호대로 오면서 변화가 좀 커서 그러겠지만, 이게 뭘 나타내냐면요. 조개 껍데기와 관련돼 있어요. 조개 껍데기. 조개하고 관련돼서 조개. 이게 조개 껍데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부분이 조개 껍데기 부분. 이게 조개떡에서 자루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뭘 나타내냐면요, 우리가 청동기 시대 때의 농사도구 가운데 반월형 돌칼은 이제 한자로 보면 석도죠. 반월형 석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겨서 이게 돌이야, 돌. 여기다가 뭐 구멍을 파든지 끈을 매가지고 손을 끼워가지고 이게 잡초 같은 걸 꺾는다든지, 또는 곡물의 이삭 같은 걸 꺾는다든지. 우리가 오늘날 농사져가지고 벼농사를 져가지고 벼를 소화하려면 맨 밑에를 나서로 이렇게, 이제 요즘에는 콤바인지 참 옛날, 그래도 저 어렸을 때만은 나설 때인데, 그 밑둥 부분을 갖다가 잘라내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삭 부분을 갖다가 잘라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이게 딱 잡아가지고 딱 해서 이렇게 꺾거든요.
이걸로요. 딱 꺾어서 이렇게 뜯는 거죠. 근데 그것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것은 석도인데 이건 폐도예요. 폐도. 이게 돌로 만든 반월형 석도. 이건 이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 이참에 요 글자를 설명하는데 폐도를 이런 용어를 써서 설명한 사람들이 없어요. 국내에. 이 제가 이제 문자 공부를 하면서 중국 자료를 들여다보니 중국에서 이걸 폐도라고 설명했다며. 이걸 달리 우리말로 말하면 조개패자에다가 칼도자 쓰니까 조개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대로 풀이하면은 조개패에다 칼도자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날 조개칼을 하면은 저 굴 까고 바지락 까는 그 칼을 갖다가 말해. 칼 가운데 바지락 까는 칼 이런 걸 말한다니까 오늘날 조개칼은. 근데 그 조개칼이 아니야. 이건 조개로 만들어진 칼이에요. 옛날 청동기 시대 때 사용했던 그 패도인데 이 패도가 이것이 석도처럼요. 농사의 기구예요. 농사의 도구. 농사도 원시적인 형태의 농사 도구예요. 이게 원시적인 농사 도구가 이게 그래서 이 글자가 농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농사농자에도 그래서 이 글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농사농자. 농사농자의 고문자가 그러니까 옛날 고문자는 뭐 이 형태에다가 위에다가 잡목 같은 거 이렇게 써요. 이렇게 고문자는 나중에 잡목 사이에 화전을 해가지고 잡목을 없애고 화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의가 돼서 오늘날 글자가 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잡목 같은 걸 꺾는 거예요. 이게 패도 같은 걸로 이렇게. 욕될 욕자는 오늘날 욕될 욕자의 형태를 가장 오래된 문자로 쓰기 소재인데 사실은 있죠. 농사농자 보면은 농사농자가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요. 이렇게도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농사농자의 요 부분 빼놓으면 이게 욕될 욕자야. 이게 그러니까 농사와 관련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이 글자도 왜 때가 되고 별이 되냐면 이게 농사농자가 관련됐잖아요. 이건 농사를 하면 때를 알아서. 근데 때를 알려면 맨날 사람들 별자를 보고 알았어. 별자를 보고 때를 알았기 때문에 이게 농사와 관련되는 글자고 패도가 농사와 관련되는 글자야. 근데 농사를 맨날 사람 농사 지을 때 문명 발달이 할 때는 별자를 보고 때를 알아서 때를 알아서 농사를 짓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별진 때진자가 되는데 그 도구로 잡목 같은 걸 없애는 형태에서 나온 글자가 농사고 그거 잡목을 없애는 그 활동과 관련돼서 힘든 활동이죠. 욕될 욕자인데 농산일은 있죠. 농산일은 심고 가꾸고 거두는 과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은 심는 것은 추억의 기쁨을 누릴 걸 생각해서 잠깐이고 거두는 것도 잠깐이야. 가꾸는 과정이 힘들어. 가꾸는 과정이 힘들다고요. 이게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은 잠깐의 순간이지만 기르는 과정은 길어. 그 기르는 과정에서 하는 일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요. 김 매는 일이야. 김 매는 일. 심어놓고 수확이 이제 그 곡물이 심어놓은 곡물이 잘 자랄게 하면 그 주변에 그 곡물 위에 필요 없는 잡목들을 갖다 빼내는 거예요. 잡초 같은 걸 없애는 거예요. 요 욕될 욕자가 이게 김맨다는 뜻의 글자거든요. 이게 욕된 욕자가 김맨다는 뜻의 글자. 이게 사실은 원래 뜻이 이게 김매는데 김매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저 농사짓는 사람들 시골에 가서 보면은 농사짓는 사람 밭에서 이렇게 피 같은 거 이렇게 뽑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고 욕보십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힘든 일을 한다. 그 상황에 그래서 힘든 노동과 관련된 일과 관련돼서 욕될 욕자가 된다. 본래 뜻은 다시 쟁기를 자를 붙여가지고 이게 김맨다는 뜻이에요. 이게서 분화돼 나온 글자야. 이게 오늘 잘 안 쓰이는 글자고 음도 바뀌었어요. 요가 되고 단모만 노 이까지 있는데 누까지 왔어요. 누 김멜루. 시간이 흐르면서 음이 서로 달라져 가지고 욕과 누의 차이가 생겨났지만은
원래 이 글자가 이 손에 패도 같은 걸 들고 김을 매는 상, 잡목 같은 걸 뜯어내는 상이야. 지금 잡초 같은 걸 없애는 상을 갖다 펴는 거예요. 오 다음에 무슨 자예요? 예? 오, 요, 요거요? 네. 예, 예. 노까지 왔어요. 노. 이 유성음끼리 변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유성음끼리. 노, 로, 모, 오가 다 유성음이야 지금. 유성은 좋아.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욕될 욕자는 손에 패더와 같은 농사의 도구를 들고 김맨다는 뜻의 글자였는데, 김맨다는 뜻의 글자는 다시 쟁길의 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고, 김매는 일이 욕보는 일이 욕된 일이기 때문에 욕될 욕자가 됐다 이거. 그 욕될 욕자는 농사농자의 고물자에 보면 이런 글자의 밑에요. 잡초나 잡목을 갖다가 표현한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어 이렇게요. 이게 잡초를 표현했고 이건 잡목을 표현했고. 그걸 생략된 요 형태와 관련이 되는데, 그래서 농사농자 관련되는 글자다 이거 이게. 글자 하나가 다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욕될 욕자를 설명을 하면은 농사농자까지 같이 설명을 해줘야 돼 이게 지금. 자, 그런데 여기 욕될 욕자는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 주면서 음의 역할하는 글자로서 이제 또 알아둬야 될 글자가 두 글자가 더 있는데, 요 욕자요. 요 욕자. 요건 여기인데 오드베이 달라붙은데 옷감으로 만든 요다 이거 옷감 헝겊으로 만든 요 욕자인데 어디에 쓰일까 요 욕자가? 담요가 여기 요로도 쓰인다고 했지. 이렇게 아까 표현했지. 요가 여기 요로 쓰여. 담요가 담욕에서 나온 말이에요. 담욕. 담요를 깔고 이불을 덮잖아요. 그렇죠? 까는 거 요란 말이에요. 여기 요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기역자 없어지듯이. 그래서 담욕이 담요가 된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풀이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쓰이면은 풀로 만드는데 요건 여기인데 풀로 만든 그러니까 풀이 뭐냐 왕골이라든지 왕골 또는 지푸라기 집도 포함되고 또는 풀이 초본식물 아니 초본식물인데 대나무지만 나무가 아니라고 했어요. 목본식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대도 풀이게 풀. 그러니까 왕골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대 이런 걸로 이것이 다 그 자리요 자리. 돗자리를 뜻은 자리. 대로도 만드는데 대를 뜻하는 글자가 대죽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요 글자도 대나무로 이렇게 잘 안 쓰이지만 이렇게 써도 이게 또 자리 없자야 되냐 사실은. 대중머리를 붙여도. 근데 이걸 어디에 쓰이냐? 아픈 사람이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있으면 생기는 질환이 욕창 아니에요. 욕창을 쓰는 거죠. 자, 담요의 원말인 담욕이라든지 욕창에 쓰이는 욕자예요. 쓰이는 우리가 쓰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오고요. 그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 그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그 오른쪽에 사진이 고대 조선 패도가 그림이 그 패도 그림이에요. 패도 그림. 패도 그림 보시고 그 위에 그림은 문자도
문자도라는 이제 그런 유형의 그림을 문자도라고 그러는데 그 시자하고 뒤에 글자는 염자예요. 염자인데 청렴할 염자. 이제 문자도 오신 분들이 많이 쓰는 글자가 예, 염, 치야. 문자도에 많이 문자를 가지고 그림 그리시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글자가 효제충신이나 예의염치를 많이 쓰는데 그 염치 두 개는 이게 예의염치는 사유라고 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네 가지 원칙을 말한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네 가지 원칙이 예의로서, 의로서, 영으로서, 청렴함으로서,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아는 치로서 나라를 다스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거야 이게. 그리고 그 밑에 표도 알아두시고 오른쪽에 또 넘어가면은 말미암을 인자가 있네요. 말미암을 인자가 거기에 사진은 제 아들 녀석이 지금 누워 있는 사진이에요. 아들 녀석이 자리에 누워 있어요. 잠자리에 누워 있는 건데 이 잠자리 이게 에어싼 형태가 가지고 잠자리를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게 두 팔과 두 다리를 벌리고 크게 벌리고 누워 있는 모양인데 이게 원래는 자리를 뜻하는 자리 인자예요 원래. 근데 이 글자도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은 자리 옥자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손을 붙여서 이렇게 쓴다니까 이렇게. 대나무를 붙여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 글자가 자리를 뜻하게 되고 자리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편하게 쉬는 상황 아니야? 잠도 자고. 그래서 말미암다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말미암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미암의 일자가 쓰이고 자기 뜻은 풀이나 대나무를 붙여서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자리. 자, 원래는 자리예요. 자리에 두 팔과 두 다리를 크게 벌리고 누워있는 사람을 갖다가 표현했는데 그래서 자리를 뜻하지만 후대에 자리를 나타내는 글자는 초두나 대중머리를 붙여서 이렇게 쓰고 이 글자는 자리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편히 쉰다고 해서 말미암다는 뜻이 나오면서 말미암이 저됐다는 사실 알아두시고 원인 할 때 쓰는 글자 인과관계 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화인이 뭐냐 불난 뭘로 말미암냐 이거죠. 화인이 뭐냐 뭐 할 때 쓰는 글자고 요 인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 음역하는 글자로서 혼이라는 인자예요. 혼이라는 이 혼자는 혼이라는 혼자고 이건 혼이라는 혼자인데 이게 남자가 장가가는 상황이고 여자가 시집가는 상황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남자가 장가가고 여자가 시집가는 상황을 통틀어 얘기하는 말이 혼인이에요. 혼인. 결혼이 아니고 혼인. 혼인이 더 온당한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용어도 결혼이라는 말 안 써요. 혼인이라는 말 쓰지. 혼인신고서 하지 결혼신고서 하지 않는다고요. 남녀 동등한 공이 동등하게 쓰이는 혼인이 더 법적 용어라고. 자, 그 혼인하는 입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이는 글자도 음이 있는데 이 글자는 시험에 비교적 자주 나오는 글자인데 그렇죠. 음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이 두 개. 자, 입구자에서 입에 있는 목구멍을 뜻하는 목구멍 인자예요. 목구멍. 똑같이 입에 목과 관련된 목멜열 이렇게 쓰면 안 돼. 목멜열? 그렇죠. 이 목매는 건 죽기 위해서 목멜교자 교수형을 때 쓰는 목멜교자에 그 목멜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목이 맨다 이거죠. 네. 일부러 틀리니까 일부러 이 틀리게 쓰면은 그게 한 번 더 자극이 되어지니까 자극이 더 커져.
그러면 이게 반응이 더 강하게 일어나고 그게 이제 기억에 더 오래 남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한번 틀리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것이 아니고 이거라는 걸 알게 해주려고 지금 오열하다 나올 때 쓰는 글자예요. 오열하다. 오열하다 할 때 이때는 열의를 익히지만은 입이 인호가 입이 인호가라고 하면 안 돼요. 입이 인 호가인데 입이 인 호가 이렇게 끊어서 읽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입이 인 호가. 근데 입이 인 호가라고 해야 돼. 왜 그냥 목구멍 있자 목구멍 없자 이게 인 호가 하나의 말이야. 한자를 아는 사람들이 입이 인 호가라고 여기서 끊어서 읽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한자를 안 했기 때문에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도 자기가 잘못 얘기하고 잘못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신데 잘못 끊어지면 아버지 가방으로 들어가신다 그렇게. 그럼 그거 틀린 말이야 사실은. 입이 인호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입이 인호가 할 때 쓰는 인자가 목구멍 인자다 이거예요. 또는 은혜원자, 의미 약간 바뀌어서 은혜원자예요. 마음속에요. 뭔가에 대한 고마움을 갖는 마음입니다. 흔히 이제 낳아주신 부모에 대해서 이제 갖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잘 안 쓰이지만 이렇게 쓰이는 글자 간혹가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연기연자. 근데 이 글자는 이 글자로 더 많이 쓰죠. 마글린자를 써서요. 이 글자를 더 많이 쓰죠. 이때는 덮어놨다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오늘날은 뒤에 것을 더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데서 음역하는 글자가 말미암을 인자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이를 실자니에 지금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는 저거요. 오랫동안 인연을 맺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애복되시는데요. 그런 분들 가운데 한 3, 4년 전에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그때 제가 잘못 설명한 글자예요. 제가 구글을 들여다본 지가 한 3, 4년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구글 들여다보기 전에는 자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소전 자연만 보고 설명을 했어요. 소전. 이 글자의 소전의 형태가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이렇게 이게 우리 책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쪽을 꺾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글자의 본자를 이렇게 이렇게 사진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소전의 요 형태가 손과 관련된 형태로 표현하고 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여기서도 이게 손 숫자가 달라붙어 있고 그리고 많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많은 책에서도 뭐 저거 똑같은 예를 갖고 손에서 뭔가 분리된 나무 모양을 갖다 표현했다 해서 손에 뭔가 떨어진다는 거에서 일타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구글을 한 3, 4년, 4, 5년 전에 구글을 딱 들여다보는데 구글에 소전보다 더 고문자인 자역이 딱 나타났어요. 그게 이제 우리 책에 보면은 금문자역인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된 형태예요. 완전히 바뀌셨네요. 그렇죠. 완전 바뀌었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손하고 연결시킬 글자가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책에는 손과 연결시켜서 설명 안 해요. 최근에 지금 쓴 책들이 한 서너 권 정도 되는데 서너 권에서 이 글자 설명할 때는 손과 연결시켜서 설명 안 해요.
이게 사람과 관련시켜서 사람 이게 사람이거든요. 사람 사람인데 사람의 머리가 장식이 된 모양이야. 뭘 표현했냐? 머리를 장식하고 그럼 뭘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뭘 표현했냐면은 의식 같은 거에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식에 춤 같은 걸 추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춤이라는 것이 항상 하는 일이 아니야. 일상적인 일이 아니야. 일상에서 벗어난 일이야. 그러니까 요 글자가 분화돼가지고 일탈한 뜻을 갖다가 지니게 되니까 그 본래의 뜻을 갖다가 대시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 이 글자. 이게 두 가지 음으로 읽힌데 편안한 일자예요. 편안한 일자하고 방탕할 질자. 이 춤추는 것이 일상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게 지금 춤을 추고 있다는 걸 갖다가 표현한 글자예요 지금. 근데 편안함이 지나쳐서 방탕하다 올 때는 또 음이 약간 바꿔서 질이 됐어. 물론 음의 차이가 생겨났지만은 바로 요 글자가 본자라고 생각해야 돼. 사람이 일상에서 벗어나서 편안히 춤을 추고 있다고 해서 편안한 뜻을 지니게 되고, 그리고 편안함이 지나치다 보니까 방탕이 하다는 뜻을 또 지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숨어 사는 사람을, 숨어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을 갖다가 뜻하는 한자어가 이 저 경전에 경력 공부하시면서는 경전에 나오는 글자예요. 우리 논어에도 설명이 나와요. 일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숨어 사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지러울 때 산속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옛날 청학동, 지금은 뭐 세월이 달랐지만 청학동을 그렇게 볼 수 없지만은 조선시대의 청학동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이는 글자예요. 이 방탕할 탕자거든요. 이게 질탕되다 할 뜻은